근데 2차전지 여러분들 예전에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 치고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확 붐이 불면서 정말 과한 거품이 꼈었거든요. 근데 그 거품들이 좀 많이 사라지면서 안정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붐이 2025년도 하반기쯤 되면은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 붐이 다시 불 수 있을 것이다. 2025년도부터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 비용이 크로스된다. 오히려 싸진다. 최근 원전주 주가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전주도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말씀드렸던 원전은 꼭 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전력 관련 무조건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하면 열이 올라가니까 열 관리, 액침 냉각 기술 관심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드려왔었던 것 같은데 원전은 뭐 사실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탈원전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사실 이제 원전 쪽에 사업을 좀 하시다가 그때 당시 거의 파산을 하셨어요. 하셨다가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하시는데 해외에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원전은 지금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전기값이 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급 부족.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미국 정부는 총동원을 해야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총동원을 해야 되는데 풍력으로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지겠죠. 근데 풍력 들어서 얼마나 만들어지겠습니까? 풍력, 뭐 수력, 뭐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화력과 원전이에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을 바로 우리 회사 옆에 SMR, 그죠? 이런 걸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미루고 있는데 SMR도 사실은 지금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이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아시아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원전 SMR 관련주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뛰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물론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속도가 빠를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니까.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많잖아요. 현실만 봤을 때는 중국이랑 일본에 하나씩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발맞춰서 또 되게 또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전도 AI라는 이 큰 이제 테마 이 뭔가 여기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업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원전 관련주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낙수 효과로 나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AI는 그냥 단순 지나간 테마가 아니구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은 꺾일 수 없구나. 이거는 트렌드구나. 라고 좀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원전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인가요? 일단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좀 앞에서 잘 치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한전 쪽 라인들이 쭉쭉쭉 있잖아요. 그 중소형 기업들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중소형 기업들은 사실 되게 많이 시총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안 될 정도로 낮은 기업인데 원전 기업들 중에 시총이 좀 낮은 기업들 중에 괜찮은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매출이 어쩔 수 없었죠. 탈원전 때문에. 이게 원전 산업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분명히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대기업들과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예전에 충분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다시 수주를 내려도 그쪽 기업들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여전히 뭐 대장주들이 그대로 이끄는 분위기는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눌림이 있을 때 매수하는 거 더하기 좀 중소형 기업들 중에 원래 이제 그런 대형 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수주가 끊겼던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정부적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따라하면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이제 눌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눌림이 있을 때 좀 위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방법 그게 좋고요. 그거 더하기 그거와 함께 하셔야 될 게 중소형 기업들 있죠. 중소형 기업들 중에 종목을 잘 찾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원전 더 갈 거야.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지. 막 한정대 좀 이런 거 해야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눌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불타기, 물타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들은 상승할 때 따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주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AI 끝날 때까지?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2, 3년은 이끌 것 같아요.
2, 3년 정도는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업종이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뭐 이제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지난번 민주당 정권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이 안 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뭔가 실수했었던 잘못했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탈원전도 그랬고 이제 몇몇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몇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했던 거는 내가 언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바이든이 돼서 트럼프가 되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전기차를 다 없앨 거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트럼프도 전기차를 없앤다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이든이 얘기했던 100% 자동차 시장에 100% 전기차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그 바이든이 100% 전기차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한 업종에요. 한 가지 모델이나 한 가지 그 스타일이 100% 시장을 장악하는 건 없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세상에 없었을 때도 100% 내연기관이었어요?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있었죠. 수소차 있었죠. 맞잖아요. 한 업종에는 여러 가지 이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스타일들을 다 이제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원전 관련이 뭐 위험도도 높긴 한데 원전 100% 있을 수 없다. 화력 100%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아닙니다. 정치적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언론들은 사실 자기들이 이제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진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갈 건지를 말씀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접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걸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뭐의 100%, 뭐의 100% 저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 관련은 AI 관련 테마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화력발전소에 가서 많이 태워가지고 공기 막 그러면 안 좋아져요? 지금 이재명 정부 R200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화력보다는 원전이 더 친환경적인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안 한다? 아니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가지고 원전 관련주들은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주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그 제가 종목을 막 나열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극과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SMR이 어쨌든 이제 핵심으로 올랐는데 SMR은 현재만 딱 보면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비싸요. 근데 그만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비쌉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그쪽을 띄워가지고 막 벙 띄워놨는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이게 커버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불나방같이 뛰어들기에는 좀 분명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앞에서 치고 나가고 있죠. 큰 기업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치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너무 높은데 가성비가 떨어져서 너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중소형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 죽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서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죽어있는 업종이 다 살아날 때는 실적이 좀 개선세가 좀 보이는 시점쯤 돼가지고 이제 해보는 게 낫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잘 간다고 이게 낙수효과 떨어져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쉽게 나오진 않아요. 물론 바닥에서 많이 튀긴 튀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숫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현재 이 살아나고 있는 환경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참 어렵죠. 지금은 되게 어려운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지금은 당장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딱 컨셉이 두 가지예요. 그냥 당장 바로바로 올라가고 싶은 용이 필요해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대량주급들에서 단기 트레이딩 혹은 눌릴 때마다 매수 이렇게 전략하시거나 아니면은 중소형주들 난 좀 길게 갈 거야 내년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기업들 중에 뽑아 보셔가지고 덜 오른 기업들 그중에 대기업들과 연관성이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투자해 보시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익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만 봤을 때는 다 빨간색이고 마이너스여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전 워낙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개선되면은 나열하겠습니다. 제가 쭉 보겠습니다. 현재 2차전지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차전지 업종이요? 제가 예전에도 작년 시장에도 반도체 주고 있을 때 반도체 관심 가지셔라.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할 때 AI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열이 많이 나고 근데 앞으로 더 고사양으로 가고 그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필요하고 더 높은 사양의 칩이 나올 것이고 그럼 돌릴 때 엔비디아가 항상 우리가 보면은 발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반려를 잡아줘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 센터를 정말 모든 기업들마다 다 가지고 싶어 하고, 그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가야 될 것이고, 더 고사양으로 돌리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고,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계속 불을 뗄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떼지 않고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면 원전이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렸죠. 그때 원전 관련해서 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탈원전인데 무슨 원전이냐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똑같아요. 2차 전지도 사실은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 2차 전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학교에서 제가 전고체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전고체인데 지금도 전고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전고체라는 걸 뭐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근데 최근에 뭐 BMW가 전고체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BMW가 워낙 삼성전랑 친하니까 뭔가 좀 이슈가 나온 거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는 원래 없었던 업종이고 몰랐던 업종인데 빵 떴죠. 전기차 테슬라라는 기업과 함께 사실은 AI가 지금 원전 관련주를 만든 것처럼 전기차 테슬라가 나오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2차 전지란 업종을 새로 만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제 2차 전지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테슬라는 사실 뭐 전기차 기업만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죠. 옵티머스라든지 뭐 스페이스X라든지 뉴럴링크 아니 뭐 스타링크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매출들이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기업인데,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뭐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살아나야 분위기 살릴 수 있는. 근데 최근 보면은 중국 쪽에 모델 Y 등록 대수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를 했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더 이상 부족은 필요 없는데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 자체가 치킨 게임 끝났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비아디가 부채가 심각하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 지들끼리 싸우고 있죠. 망하고 막 지점 없어지고 막, 심지어 비아디는 뭐 부품 사다한테 돈 못 주고 이런 상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다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은 경쟁 끝난 거예요. 결국 이제 테슬라가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 전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게 안 되니까 중국은 지금 전기차 안 되니까 또 뭐 밀고 있어요? AI 밀고 있잖아요. 로봇 밀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만든 로봇가 관중을 때리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살아남과 동시에 같이 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양극재가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아니면 지금 소듐, 소금을 가지고 뭘 만든대요. 중국에서 이제 소듐 관련 배터리가 나온대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불과 한 1년 전쯤에 중국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핵 융합 기술 배터리. 자동차마다 핵폭탄을 들고 있는 거죠. 그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참 별의별 걸 다 한다. 그러면은 그게 말 잘 돼가 상용화 돼가지고, 어차피 상용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핵폭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반경 한 1km에 다 끝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상용화가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제 쌍계 비지덕이라는 이미지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양극재 가격이 떨어져도요, 이제 지금 보면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양극재가 비싸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비쌌을 때는 그 배터리를 테슬라같이 돈 있는 기업밖에 못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를 못 사니까 생산을 못 하잖아요. 계속 시장 점유율이 낮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 나와서 CEO들이 제법 멘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배터리 달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왜겠어요? 생산량 늘리거든요. 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주가로 확 살아나지 못하죠. 그런데 2차 전지 여러분들 예전에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 치고 올라갔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확 붐이 불면서 정말 과한 거품이 꼈었거든요. 근데 그 거품들이 좀 많이 사라지면서 안정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차 붐이 작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하반기쯤 되면은 2차 전지나 자동차, 전기차 관련 붐이 다시 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제가 작년 내내 계속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보여드렸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1년 반 전에 제가 신사임당 제가 나가는 채널마다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골드만삭스 자료. 2025년도부터는 어떤 거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 비용이 크로스된다. 오히려 싸진다. 그럼에 의해서 전기차가 싸지니까 오히려 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 파이는 늘어날 수 있는 게 2025년도부터다라는 자료인데,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만 더 이겨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망갈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비중 늘리지 마세요. 제발. 아마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2차 전지는 미래야. 난 이거 4, 5년 투자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몰빵하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때 불과 한 1년, 2년 반쯤에, 1, 2년 전쯤에 고점 계속 올라갈 때 4, 5년 투자할 거라고 했던 그 마음 어디 갔습니까? 첫 번째. 그 두 번째, 앞으로 몰빵은 하지 마세요. 몰빵했다 이번에 많이 다치셨잖아요. 몰빵하지 마십시오. 업종을 나눠 놓으세요.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조선, 화장품 이렇게라도 좀 나눠 놓으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배우시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몰빵했다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한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40%, 50%였다가 결국은 잘 끊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몰빵은 금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업종의 반등 구간에서 상황을 지켜보면 되는 걸까요?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비중도 이제 각자 사정이 되게 달라가지고 참 이게 멘트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표님 저는 100% 비중이고 1,000만 원 투자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100% 몰빵이고 10억이에요.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 파악을 정말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연봉이나 나의 이런 어떤 추가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자금 대비해가지고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업종을 매수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뭐 소액이다. 내가 봐도 이제 이거 한 소액인 것 같아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단가를 좀 낮춰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몇 억대, 몇십억대 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 정도, 2차전지에는 5억 있고, 반도체에 5억 있고 이래요. 이러신 분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손절하시고 도망가시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손절해서 딴 거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반등 구간에서 2차전지 기업들 간의 상승폭 차이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합니다. 대장이 손바뀜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맨날 아는 거기서 손바뀜이 이루어질 거예요. 항상 우리 배터리 3사 상장 안 되는 이제 빼고 배터리 3사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 요 라인 내에서 나오지 다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 거기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 BYD 딜러 파산, 중국차 구조조정 등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사필 규정? 사필 규정? 싸게. 그러니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제발 인도량 보지 마세요. 제발 시장 점유율 보지 마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분기에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100만 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이 80만 대를 생산했어요. 그럼 시장 점유율 80%죠? 근데 그 80만 대가 다 어디에 팔았는지 중요한데 80만 대 중에 거의 8, 90%가 자기네가 썼어요. 테슬라는 다르죠. 테슬라는 생산해서 전 세계가 다 팔잖아요. 근데 중국은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생산 많이 하고 많이 팔았는데 인프라가 없으니까 충전소가 없으니까 거의 돌고 돌아요. 우리나라 제주도 보세요. 옛날에 그거 하겠다 해가지고 BMW 막 했다가 풀밭에 BMW i3 막 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프라가 떨어지면. 중국이 지금 왜 그렇게 죽고 있는지 아세요?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생산만 죽어라고 해가지고 판매만 죽어라고 한 거죠. 뒤는 모르겠다. AS 안 되지. 자동차는 고장날 때마다 얼마나 AS가 중요한데 AS 안 되지. 충전소 없지.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고 소비가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살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팔고 그리고 쉬인이나 테무 이런 거 만들어서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1분기 때부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뛰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컨테이너 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그런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 한 2, 3분기가 이제 피크인데 1분기 때부터 떠가지고 컨테이너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정말 애매했던 상황이 작년 초인가 재작년 초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지금 소비를 수출해가지고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죠.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는 인도량과 생산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산 많이 하면 뭐예요? 안 팔리면 끝이지. 인도량? 인도를 어디 하는지가 중요하죠. 테슬라같이 전 세계에 하는 기업이냐 아니면은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쓰냐. 중국은 자기들 다 쓰잖아요. 근데 다 쓰는 거 잘 쓰면 문제 없죠. 근데 중국도 인구에 제한이 있는데 아무리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제한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도에다 하려고 했는데 인도는 안 되죠. 인도는 미국이랑 친하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비아디가요. 개인한테 파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한대요. 중국 기업과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때 이 비아디 좀 사줘. 이런 느낌. 1+1. 이제 깍두기 느낌. 법인 대 법인 느낌. 그래서 이제 그랬고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비아디가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안 된다. 일본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아디가 일본에 진출했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안 팔렸는데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왔냐면은 중국이 비아디가 중국에서
도요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났어요. 저 그거 보고 되게 웃겼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도요타를 비아디가 잡아먹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라고 했겠지만 도요타는 전기차 주력이 아니죠. 거긴 하이브리드잖아요. 프리우스 이런 거 파는 기업이잖아요. 전기차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근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지 전기차 지시도 아닌 기업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버린 거예요. 기사를 띄우니까. 우리나라 좋았죠. 우리나라 현기차 얼마나 잘합니까? 현대기차 진짜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겠다? 자, 아토 같은 거는 싸니까 법인에 팔고 좀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아토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중가, 중고가, 고가가 들어올 텐데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택지가 엄청나. BMW, 벤츠, 현기차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중국차 산다? AS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 된다 봅니다. 저는 한계예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활로를 못 들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전기차 놔두고 딴 쪽으로 넘기려 하다 보니까 비아디가 뭐 파산을 하니 뭐 지금 부채가 얼마이니 이랬는데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같이 보셔가지고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결국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했잖아요. 한마디. 우리는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이랑 붙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치킨 게임의 시작은 그거였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 보조금 필요 없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치킨 게임은 끝났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다? 비아디, 부순사한테 돈 못 주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캐즘이나 치킨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버티셨어요. 국장 잘 버티셨고요. 근데 아직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저는 모든 업종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베이스가 다 같이 올라오는 게 되게 좋고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빠질 때도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몇 개 업종만 올라가서 그 시장을 이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처지게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도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제가 보통 미국 기업 투자할 때 어떤 기업 투자했을 때 그냥 M7 중에 애플 잠깐 중립, 애플은 잠깐 놔두고, 근데 애플이 퍼블리시티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신 차렸는데? 라는 생각이 오늘 조금 들어요. 이게 주말에 나왔던 소식인데, 조금 소식이 나와서,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M7 위주로 매수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조선, 화장품. 네, 이 5개 업종으로 포트를 꾸리셔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잘 투자하셔가지고 올해는 국내 시장 비율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미국 팔지 마세요. 미국도 갈 겁니다. 근데 대신에 각도나 올해 전체 상승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미국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그대로 놔두시고 국장도 그대로 놔두시고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바뀌는 거 있으면 다음 달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